9월 11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36% 상승한 2556.8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18% 하락한 912.5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1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24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SP시스템스, 드림CIS 2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1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로봇 AI 섹터입니다. 두산로보틱스의 상장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대기업 역시 로봇 산업 육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는 두산로보틱스는 오늘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을 시작하는데요. 두산로보틱스의 공모가 희망밴드는 21,000원에서 26,000원으로 시가총액은 1조 3천억에서 1조 6천억 사이에 형성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메타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따라잡기 위해 새로운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메타는 현재 대규모 언어 모델인 라마의 기술을 개발하여 AI 업계에서 주도권을 쥐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오픈AI가 지난 3월 공개했던 최신 AI 모델인 GPT-4 수준의 강력한 AI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사내 생성형 AI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단독 기사도 나오면서 오늘 로봇과 AI 관련주 일부가 시장에서 부각되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드림CIS는 임상시험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분석 솔루션을 국내 대표 의료용 AI 진단 솔루션 기업과 함께 개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는 하나증권의 분석 속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저번 주 토요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세계 폐암학회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첫 국산 블록버스터 항암신약 기대주로 꼽히는 유한양행의 렉나자에 영향을 끼칠 만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3세대 폐암 표적 항암제인 타그리소의 항암 화학요법을 함께 써서 치료했더니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무진행 생존기간을 약 9개월 연장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관련한 결과를 다음 달 열리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대한 기대감 속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 일부가 연일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3번 중국 소비 섹터입니다. 오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채널A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순방 결과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중국이 우리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사가 아주 분명하다면서 외교적으로 풀어 방안을 성사시켜보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추석 방안은 올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소식에 중국 소비 관련주 일부가 강세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율초는 전일 유한타제 8호 스펙과의 스펙 소멸합병 방식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이틀째 강세로 마감을 해주었고요. 이어서 노을은 최근 한동훈 장관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내년 총선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이노시뮬레이션은 올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 전망의 강세였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어서 세보에미씨가 상승했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통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내년 3억 달러를 지원하고 2025년 이후 2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공적개발 원조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돕겠다고 언급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오늘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세보에미씨가 시장에서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으로 엑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측이 엑토즈소프트에 제기했던 가압류 신청을 취하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미르의 전설 IP 저작권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두 기업은 최근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통해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하네요. 한편 하잉크 코리아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이어서 S&T 다이내믹스의 상승은 윤 대통령이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고 방산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 관련주로 강세를 보인 것이라 알려졌고요. 다음으로 CJCGV는 유상증자 일반 공모 청약에 대한 흥행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였네요. 이어서 넵튠이 상승했는데요. 카카오게임즈가 3일 전 넵튠의 자회사인 님블유런이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공동 서비스하는 PC 온라인 생존 배틀 아레나 이터널 리턴 1.0의 스팀 동시 접속자 수가 3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넵튠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끝으로 현대오토에버는 최근 현대차의 주가가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연일 강세를 이어간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현대차그룹 회장의 지분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도우미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